안녕하십니까.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끝의 입시전략팀장 김용만입니다. 오늘도 합격사례 빅데이터 에듀고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직탐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내신이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래도 뭐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정말 애매한 성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예. 반에서 3등인 거죠. 이게 그렇죠. 보통. 예.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반에서 3등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다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율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는데 사실 이제 2등급 때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되게 아파집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예. 이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넘겨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 공업계열 특성화고 남학생이고요. 내신 평균은 평범해요.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가을에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예. 결심을 했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찾아왔던 학생인데 뭐 찾아왔다기보다는 제가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데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예. 만났는데 내신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평균 냈을 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조금 이거보다 좀 안 좋았을 거고 예. 3학년 때는 이거보다 좀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에서 1등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은 이제 취업 준비를 정말 잘했던 착실한 또 다른 학생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이 학생이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은 3개. 정확히는 이제 전기 관련 자격증인데 요즘 이제 전기전자가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제 섞어서 이제 쓰게 됩니다. 학생은 이제 인서울을 희망했어요. 근데 이제 전 시간에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특성화고졸 전형의 특징,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인서울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성적 구조가 내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수는 비슷하죠. 3개에서 6개 정도로 네. 이제 비슷하고 내신이 상당히 좋고 오히려 이제 수능은 또 다 같이 안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인서울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넘어가 보면 이제 인서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광운대, 상명대 일단 지원해 보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과 계열의 가장 낮은 컷이 한 1.8에서 1.85 등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고 학생들도 그 정도 일지인데 아무리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한다 해도 그 2.7 가지고는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상명대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선호가 좀 그 인서울에서 좀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고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가천대하고 가톨릭대를 한번 내봤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합격을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가천대도 그렇고 가톨릭대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2.5에서 3.5 사이로 형성된 학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성화고 졸자가 2.7의 내신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충남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그 다음에 한밭대를 학생부 교과로 내게 했어요. 그 충남대는 이제 특성화고 졸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평가고, 한밭대도 국립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에는 2개의 국립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강원대가 있고 강릉원주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이제 그 경북대가 있고, 이제 상주대가 있었는데 상주대는 이제 흡수됐고, 안동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가면 전북대가 있고, 군산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립대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쪽은 국립대가 충남대 한밭대로 이원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둘 다 국립대고, 그 다음에 뭐 그 전기전자 계열은 취업률도 뭐 두 학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게 했던 거죠. 그 결과는 예측대로 됐습니다. 예측대로. 예. 예측대로 됐는데 이 결과로부터 다시 도출해 보는 거죠. 다시 도출해 보면 예. 확실히 이제 특성화고졸자들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신 성적의 수준이 1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고 예. 이쪽으로 해서 목표 대학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그 수능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네. 이제 저희가 학종 쓸 때 네.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비교과 활동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또 뭐 세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욱더 중요해질 거고. 그 특성화고 애들도 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야 할까요? 아니요. 그때 비교과라고 하면 예. 그 일반적으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가는데 예.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학생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잘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세특도 되게 이제 서술 자체가 간결하고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자격증,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 유무, 예. 학생 활동 유무가 좀 있다. 예. 요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예, 그래서 내신과 자격증과 학생 활동 유무 요 정도가 예. 그 전체 승부를 가르던 지점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사실 뽑는 것도 특별 전형으로 좀 많이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또 하나씩 대학마다 또 기준이 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제 지금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 학교를 보면 이제 충남대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그 광역시나 이제 지방에 내가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에 뭐 저희가 이제 뭐 직어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립대를 좀 뭐 추천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언급은 했었는데요. 예. 지역 국립대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학비 면에서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면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대학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부족해서 그 학교를 갔을 수는 있어도 그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연구원이 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이 확률은 서울 주요 대학과 거의 뭐 비슷한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한 보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더라도 자기가 우리나라 공기업의 취업을 혹은 네. 대기업의 취업을 원한다면 그 배정된 티오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1차적으로 한번 고민해봐라. 그리고 서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서울에 올라오면 세상을 보는 눈은 넓어진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인데. 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인데. 그렇죠. 저는 그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레파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에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랐던 지역에서 대학까지 다니는 게 심심할 수는 있겠죠. 예, 심심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22학년도에는 이제 졸업자, 재직자 전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더욱더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네. 좀 이제 수험생 여러분도 좀 학부모님들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꼭 나누는 건 아닌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이 조금은 서울 쪽보다 정보 면에서 조금 좀 느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정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타진해 봤는데, 여기 보면 재직자 전형 있잖아요. 재직자 예. 특별 전형.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 그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간 예. 4대 보험이 되는 기업에 근무를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가 좀 많이 뽑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지원 대비 이렇게 그 합격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년 천천히 갈래?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신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전략적으로 그걸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내년부터 가겠죠. 내년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와라.
라고 예. 얘기했고 보통 이제 야간 그 학과들이 야간에 주로 이제 편성돼 그죠.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고대 고려대나 한양대 중앙대 야간이 몇 시에 시작하는 야간인지 아십니까? 글쎄 뭐 한 4시, 3시, 4시. 오전 수업이 없을 뿐입니다. 아, 예. 보통 저희가 이제 3, 4학년 되면 시간표 작 짜가지고 오전 시간표 없이 짜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 그것이 또 다른 뭐 그 출세나 지위나 돈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준비도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혹시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거나 또 특성화고를 나와서 이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사실 이제 내신을 좀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 재직자 전형 자체가 그 이제 대표 또는 뭐 사장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점점 지금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교육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